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오전부터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개장과 동시에 이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이 깊은 낙폭을 기록을 했지만 현재 저점에서 유입된 물량을 강력하게 받아내고 긴 아랫꼬리를 늘어뜨리고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주도권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딱 10분만 저와 함께 이 흐름을 읽어보시죠. 오늘 개장 전에는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38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호재성 리포트들만 나왔죠. 온통 하이닉스에 유리한 소식들 뿐이었는데 왜 장 초반에는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6.69%까지 무섭게 밀렸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주가는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요동치고 있는지 가격과 수급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오전장에서만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도합 24만 주가 넘는 규모의 순매도를 기습적으로 쏟아내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내렸죠. 뉴스를 보시면 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면서 반도체주 수급 쏠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하락 종목이 820개가 넘을 정도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외인 세력들은 이런 단기 과일 양상과 이 시총 1조 달러 돌파 그리고 380만원 목표가 상향이라는 호재성 이벤트가 겹치면서 이 개인의 매수 심리가 극대화된 시점을 완벽한 차익 실현 창구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유가 안정과 미 국채금리 하락이라는 매크로 지표의 개선 덕분에 대기하고 있던 이 패시브 자금과 개인의 저가 매수 심리가 자극돼서 주가를 실시간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 이 세력들은 호재성 이슈들을 자신들의 거대한 출구로 삼았고 이 개인들이 장 초반 호재 뉴스를 보고 위에서 비싸게 사줄 때 외국인 대형 창구들은 이 대량의 물량을 넘기며 대규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비록 저점 매수세가 가동되고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실시간 방어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장중 실시간 가격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은 209만 9,200원이고 현재 주가는 224만 5천원입니다. 대략 6%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보통 변동성이 큰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이격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가총액이 극도로 무거운 이 SK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주식에서 단기선인 5일선과 이 6% 이상 벌어졌다는 것은 단기 과열 상태라는 거예요. 5일 평균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무려 15만원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통상 대형주들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평균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법칙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데 오늘 아침장 초반에 주가가 마이너스 6.69%까지 내려갔던 이유도 이 벌어진 5일선과의 이격을 급격하게 좁히기 위해 내려갔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생명선인 21이평선과는 20%, 60일선과는 무려 43%나 가격 괴리가 있고 한 달 평균 매수자보다 20%나 비싼 최고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 이 중장기 이평선은 무의미하죠. 지금은 멀리 떨어진 이평선 수치보다 오늘 아침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기습 투매를 받아내며 필사적으로 저점을 말아올렸던 세력의 실시간 이 방어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후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기준은 바로 이 세력의 실시간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동안 이 기준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조정 구간을 그대로 견디기보다는 고점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일부 수익을 확정 짓고 주가가 낮아졌을 때 다시 대응하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주가가 실제로 이평선 근처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이평선을 지지받는지 아니면 이것마저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질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수급과 이 차트 이슈까지 살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내일 당장 새로운 이슈나 정보가 들어오면 이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주주님들마다 이 들어오신 평단가도 다 다르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게 무조건 맞는 정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제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이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필요한 이슈만 체크해서 가시지만 나만의 이 기준점을 좀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을 켜둘 수도 없고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 시장 변동성에 혼자 대응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여기로 SK 그리고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서 당장 오후장이나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변동성 속에서라도 이 대응 방법과 타이밍을 잘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바라는 건 딱히 없고요. 이 영상 하단에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이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이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당시에 이 직장생활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었는데 이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이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워낙 이게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계좌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뭐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때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 이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SK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당장 오후장부터 아니면 내일 오전장부터라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하방의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꼭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